자, 또 하나. 산유국의 꿈. 산유국의 꿈. 교수님 옛날에 저 80년대 혜은이라는 아, 가수가 있었죠. 제 7광구 뭐 이런 노래 그런 거 했었잖아요. 있었죠. 네, 그때를 다시 연상케 하는. 네, 놀랬어요. 근데 오늘 이제 그 아부 뭐지 이름이 이분. 어? 아, 이름이 뭐였지? 김 팀장 이름이 뭐예요? 좀 그러던데.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이름 내가 알았었는데. 어쨌든. 아브레부. 응? 몰라요. 아우레부. 아우레부. 네, 아우레부. 아우레부 감사께서 저렇게 이제 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고문께서 아브레우. 네, 뭐 이름이 어렵네요. 브라질 분이란 아브레우신가 봐요. 근데 이분이 와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들으시면서 뭐 새로운 거 혹시 들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아니요, 못 들었고요. 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그 저기 뭐야 그 국정 브리핑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낫더라고요. 낫더라고요. 그 뭐냐면 이제 그 성공 확률이 20%인데 반대로 실패할 확률들은 80%다. 80%예요. 이 말은 그 좀 인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웃긴 게 뭐냐면 경제성 탄화수소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 불확실한 거잖아요. 불확실한 거고 그 저분이 그 고문이 얘기하신 게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시추밖에 없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하고 얘기했죠.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우리가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은 시추밖에 없다. 시추로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랬는데 교수님 그 시추 한 봉 넣는데 1,000억. 네. 하나 뚫는데. 네, 최소 5개 뚫으면 5천억. 거기에다 이제 인건비 하면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기본으로 10개는 뚫어야 되는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는 10개를 뚫으면 좀 한 1조 2천억 정도 들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5천억에서 1조 2천억까지 크게 이제 그 범위를 넓혀 놓고 뚫었어요. 뚫었는데 포항 불의정원처럼 그냥 조그맣게 나오면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날아가는 세금 다 날아가는 거죠. 이게 뭐 하는 행동인가? 그래서 어찌됐든 이게 국회에서 예산을 책정해줘야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석유공사가 자기들 돈으로 하지 않을 거잖아요. 우리 대표께서 뭘 하셨냐면 이재명 대표께서 뭘 하셨냐면 그렇게 경제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민간 자본으로 해라. 그렇지, 민간 자본으로 해야죠. 민간 자본으로 해라. 당연하죠. 근데 그 민간 회사가 그 어디죠? 우드사이드 철수했잖아요. 민간 회사면 사업성 있으면 당연히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하죠. 근데 정부는 우드사이드가 뭐 합병을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뭐 정리하기로 했다. 근데 어떤 기업들이 이 140억 배럴이라고 하면 삼성전자 뭐 시가총액의 5배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포기 안 하죠. 왜 포기를 하겠어요? 포기 안 하죠. 그러니까. 합병한다고 포기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재정으로 쓸 생각하지 말고 정말 그게 경제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민간 자본 끌어다 쓰셔라. 그렇죠. 그리고 사업성 있으면 민간이 열심히 오지 않겠어요? 아니 그렇죠. 너도 나도 오겠죠. 그렇죠. 그럼요. 근데 이렇게 우드사이드가 포기하고 나간 데를 아니 그러면 자 우드사이드는 성공 확률이 좀 낮다고 판단했다고 봐요. 그리고 거죠. 우드사이드는 오랫동안 있었어요. 15개월인가 있었다 그러죠. 그리고 나서 15년간. 그리고 나서 또 그 개발하는 권한을 50%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포기하면서 나갈 정도면 이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건 아니야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 액트 지오 액트에다가 갔다가 거기서는 된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의견이 다르잖아요, 지금 두 군데가. 지오 액트가 가지고 있는 사업 장비라고는 세 가지. 소프트웨어, 카메라 세 가지예요. 다 있으시잖아요. 저 있어요. 문의원도 세 가지 있으시잖아요. 저기 오마이뉴스 갖고 있습니다. 카메라 많고요. 저희 카메라 2, 3, 4, 5개 있고. 액트지오. 이름부터 죄송합니다. 액트지오. 지오 액트가 아니라 액트지오. 팀장이 바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팀장이 갖고 있는 카메라 많고요. 소프트웨어 많이 있어요. 여기 편집 소프트웨어 많고요.
그다음에 뭐지 하나? 컴퓨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심해 기술을 평가하는 기술이 자기네가 독보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뭐 이런 뭐 여러 나라의 프로젝트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프로젝트들을 좀 공개하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했는지 여부, 그거 해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여부, 그 했는데 정확하게 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내놔야지 저희가 이 지오 액트라는 회사를 신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 세계에 액트지오. 아유, 지오 액트. 저기가 사무실 집이에요. 저기 자기 집에다가 사무실. 1인 회사. 1인 회사. 1인 회사. 그리고 1인 회사 왜 1인 회사 그랬더니 전 세계에 다 있어서 필요하면 그분들하고 협업을 한대요. 그러니까 저 이번에 최경영 기자? 최경영 기자가 얘기하는데 그 방송 잠깐 들으니까 그거는요. 프리랜서란 얘기예요. 그렇죠, 프리랜서지. 필요할 때 계약해서 쓰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회사가 아닌 거예요. 이제 프로젝트가 있을 때 필요한 사람 계약해서 쓰는. 근데 그게 무슨 그 독보적인 전문성이 있는 회사예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드사이드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회사 규모도 크고 연구진도 많이 있잖아요. 그건 이제 정규직 프리랜서가 아니라 그런 회사가 그만두고 나간 곳을 액트지오라고 하는 곳에 맡겼다는 것 자체가 좀 넌센스다. 그리고 좀 이상한 게 제가 이제 쭉 일람표를 보니까 우드사이드가 그 포기하고 나간 그 다음 달에 바로 액트지오? 액트지오. 지오 액트. 액트지오. 아, 자, 지오 액트 액트지오야. 액트지오입니다. 액트지오. 이 회사를 3월달에 선정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바로 선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더 웃기고 뭔지 아세요? 뭐예요? 4개 회사가 입찰에 들어왔대요. 우드사이드 나가고. 그래서 그 중에 액트지오가 선정이 됐는데 명단 밝혀라 했더니 비공개래요. 실제로 들어오기는 했나요? 몰라요 그것도. 그러니까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정말 다른 떨어진 회사들이 규모가 어떤지 그 회사들은 정말 능력이 어떤지 비교해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공개를 안 해요 지금. 우리가 이거 이제 우리가 자원을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소비하는 나라로서 이 유전에 대한 그리고 가스 이런 그 에너지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있죠, 큰 나라잖아요. 이거는 국민들의 약간의 이 국민들의 대단한 열망감을 이용한 국면 전환용이라고 보기에 너무도 딱 들어맞는 거예요. 해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해인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의원님도 이제 이거 물어보요. 이걸 대통령이 발표할 내용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스공사 사장이든 산업통상부 장관인가요? 그 사람 해도 되잖아요. 왜 굳이 대통령이 하냐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교수님 이거 우리 15년 동안 그 우드사이드 회사가 한국 석유공사하고 8광고 6-1광고 하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죠. 그때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고. 우리도 정말 몰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비밀리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국민들에게 헛된 희망이나 이런 것들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정말 정확한 근거가 나오면 발표하기 위해서 정부가 오래도록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 사업성이 없다고 빠져나가고 새로운 회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로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나중에 정말 그 근사한 이게 이제 경제성이 있다라고 하는 근사한 수치에 나오면 그때 조심스럽게 석유공사나 이런 데서 발표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이거를 대통령께서 나와서 마치 로또 맞은 것처럼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게 그건 아니죠. 저는 진짜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왜냐면 이게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이나 가스공사 사장 정도에서 했으면, 그러니까 석유공사 사장 정도에서 했으면 이렇게 크게 파장이 안 번지잖아요. 두 번째는 대통령이 발표하다 보니까 주가도 출렁이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많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대통령이 발표하면 국민들이 볼 때는 자 저거는 확실히 나오나 보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날 KBS 방송 보셨죠? 정말. 야 진짜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한 10곡지 정도 다루면서 무슨 우리나라가 진짜 4개국이야. 한국의 두바이가 됐어. 맞아요. 이러다가 우리 터빈 팀장님 안 웃어? 이 웃으라고 한 얘기예요. 김 팀장. 이 정도 뭐 웃기는 내용이거든요. 그 웃으라고 강요하시면 안 되고 빨리 웃으세요. 네.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의 희망 고문? 희망을 고문하는 거고. 저 포항에 그 불의정원 아시죠? 네, 불의정원 압니다. 나는 그때 너무 조금 나와서 그걸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그렇게 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냥 뭐 실패하고 아무 피해가 없으면 모르지만 그동안 그 세금이라든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게 이제 국민의 다 피해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제 다른 의원님들 생각도 저랑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는 그 영일만에 대한 영일만 영일만. 8광구 6-1 예, 예, 광구에 대한 그 시추 비용에 대해서는 따져야 돼요. 예, 따져야 되고요. 만약에 이것이 지난번 엑스포처럼 네, 그렇게 돈 시커 되면. 쓰고 맞아요. 무산되거나 이러면 이거는 정말 그 역사에 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거는 국정감사감이에요. 그럼요. 예. 저는 민주당 이제 뭐 대표도 그런 이재명 대표도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네, 이거 네. 산자 위에서 따져보겠다. 네, 정말 그래야죠. 실현성이 있는지, 네. 그다음에 가능성은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 따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